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이고 3월 30일이네요. 예, 일요일입니다. 예, 오늘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국방홍보원에서 나온 거, 이틀 전에 올라온 건데 조회수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오는 연구자분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대문 사진인데요. 이걸 개발하는데 이제 책임을 지신 분이에요. 예. 자, 이 데모 사진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거든요. KF-16과 FA-50에도 무인기를 붙여준다. KF-21보다 여기에 먼저 장착을 해준다. 즉 편대 비행을 하게 한다. 그래서 그들 항공기의 안전성과 타격력을 극대화한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거가 엄청나게 중차대한 이야기거든요. 예. 이게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지금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얼마 전에 저도 다뤘지만 미국이 트럼프 결정을 했죠. 보잉에서 F-47? 예, 6세대 전투기 개발한다고. 대당 금액이 자그마치 4천억이 넘는 그런 컨셉으로 접근을 했는데 우리는 이 무인기를 개발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저렴한 비행기에다가 80년대, 70년대 개발된 비행기에다가 붙여주겠다. 자기는 6세대 전투기의 핵심이 유무인 복합체계인데 말 그대로예요. 유인 전투기의 어떤 중후장대성, 즉 마징가 제트성, 태권브이성에 기대는 무기체계가 아니다. 이거는 곧 능력을 나누어 가져서 힘없는 자들이 모여서 훨씬 큰 힘을 만들어내는 그런 스타일의 무기체계다. 그게 유무인 복합체계다. 즉 값저렴한 개발하기도 쉬운 무인기를 통해서 기존의 전투기의 생존성과 타격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게 6세대고 유무인 복합체계다. 꼭 6세대 전투기가 아니어도 된다. 거기에 버금갈 정도, 완벽한 6세대만큼은 못하겠지만 상당히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너희들은 좀 그 컨셉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 전쟁 무기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있는 거지 폼을 잡는 데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 타이밍에 이 인터뷰를 했다는 게. 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세계 시장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 무인기를 가지고. 그리고 KF-21하고 접목이 되면서 상당히 잠재적인 고객들이 다양한 선택폭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K2 전차 기술 이전도 지금 되게 파격적으로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K3 전차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해주는 겁니다. 오래된 기술이니까. 해외에 팔아야 되니까. 외국 엔진 갖다 썼더니 수출 제약이 걸릴 때가 있더라. K9도 그렇고 자주포도 그렇고 전차도 그럴 수가 있다. 뭐 그랬을 거예요. 중동 쪽에서 아마. 그래서 향후 K3로 넘어가죠. 수소 엔진으로 넘어갈 것이지만 해외 시장이 크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K3 전차를 바로 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리 군만을 위한 거니까 30년에 배치가 되면은 그 사이에 해외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그 정도를 보고라도 엔진을 국산화하자.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무인기도 6세대 전투기를 구입할 수 없는 국가들한테도 우리는 무인기를 판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4세대나 4.5세대 전투기를 6세대로 만들어준다.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판다. 왜? 이거는 모두 국산화가 가능하고 모든 걸 우리 기술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더 원한다면은 6세대로 완벽하게 준비된 KF-21을 하고 조인을 시킨다. 자, 이런 식으로 밑밥을 뿌리고 더 좋은 걸 원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쪽으로 계속 올 수밖에 없는 미국이 이야기하는 한 대에 4천억짜리 비행기가 아니라 자, 그러면서 이래 되면은 뭐냐면은 정치적 메시지가 좀 있다고 봐지거든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왜 윤석열이 직무정지된 이런 상태에서 왜 굵직굵직한
방산 개발에 있어서의 청사진이 제시가 되느냐, 왜 말뚝을 박느냐, 합법적인 모든 선을 지키면서도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방 연구자들과 윤석열의 사이가 좋지 않다. 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몇 주일 지나면 다시 컴백할 수도 있는데, 그때 빵빠레가 좀 더 멋지게 불 수도 있을 텐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득점이 되게 그 정도,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개발하는 건데 그 정도는 맞춰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다 해낸단 말이에요. 지금 그가 자리에 직무가 정지됐을 때. 자, 이렇게 보면은 KF-22를 지금 6세대를 가는 데 있어서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장난을 치는 부분이 있다. 계속 KF-21을 흔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핵심적인 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미국이 개발하는데 같이 올라타자. 미국도 환영이다. 그리고 우리도 미국이 무기체계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그게 돈을 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해서 그 전투기를 받자. 이런 세력들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 입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국방 기자라는 사람들이, 국방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주장도 있다. 저기에 참여하자는. 그게 지금 차세대 기동헬기 개발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노력도 있고 미국 것에 같이 동참하자. 이렇게 말을 꺼내면서 몰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입지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KF-21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가 상당히 깊은 이야기를 했다고 봐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거고 비교될 수가 없는 거야. 조금만 생각해봐.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이야. 이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예. 자, 한번 볼게요. 2월 25일 날 이게 이제 공개가 됐죠. 이게 이 타이밍에 공개된 것도 윤석열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됐다는 것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우리 지금 이 국방부의 상당 부분은 이런 계획들은, 윤석열은 지금 올라와가지고 술 먹고 깡패짓하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후퇴시킨 것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자료가 없다고. 새로운 계획도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기존의 계획이 살아있기 때문에 불편하게 만든 다음에 억지로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거든요. 네. 자, 이 사진을 이제 일부러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무인기는 대한항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실제 사람하고 사진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인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자, 오늘 제가 소개드릴 말씀을 한 양반이 이 양반입니다. 권재룡 책임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인기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을 다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금년 시제기가 그때 기억으로 한 6대, 금년 말부터 비행을 한다. 자, 이거는 무인기이기 때문에 유인기보다는 절차가 훨씬 간소해요. 사람의 목숨이 위험에 빠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이거 기체 자체만 비행을 한다. 유무인 복합 체계로서는 27년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엔진은 외국 엔진을 들여와서 쓴다. 네, 그런 이제 청사진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롭게 한 이야기가 정말 이거죠. F-16과 FA-50 전투기에서도 통제가 가능하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우리가 활공탄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걸 우리가 국산을 했어요. 날개가 촥 펴지면서 뒤로 돌아서 때리는 겁니다. 활공폭탄. 키트를 기존 멍텅구리 폭탄에다가 딱 장착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자 그것을 기존의 항공기는 다 외국 거니까 FA-50 같은 경우도 설계 권한이나 이런 것을 그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무장 인터그레이션하고 같은 부분은 국산화된 부분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권리를 미국 애들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이 폭탄을 개발해서 장착을 하려니까 그것을 기존 무장 통제 시스템에 인터그레이션 시켜달라, 통합시켜달라 그랬더니 제 기억이 맞다면 그게 FA-50인지 F-16인지 모르겠습니다만 FA-50이었던 것 같아요. 틀릴 수 있습니다. 500억 정도 달라고 그랬어요. 인터그레이션 하는 데만. 아마 우리 개발비보다 훨씬 더 많이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인터그레이션 안 해요, 우리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예, 그게 미국 방산업체들이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선택한 방식이 뭡니까? 태블릿 컴퓨터 같은 거 하나를, 즉 아이패드 같은 거를 비행기 기내에 따로 장착을 해서 그것으로 독립적으로 그 폭탄을
그 폭탄 전용 스테이션을 하나 만들어준 거죠. 태블릿 컴퓨터로. 그래서 해결했거든요. 자, 이것은 기존 F-16이나 F-50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례를 봤을 때. 스테이션 하나만 놓고 태블릿 PC 하나 놓고 그걸로 컨트롤 한다. 인터그레이션 이런 거 필요 없고. 네, 그럼 무인기 조정이 가능하다. 그거 들어가면 이제 얼마나 무인기의 소프트웨어, AI가 많이 개입이 돼야 돼요. 갈수록 그렇게 개입이 될 겁니다. 그것도 단계적으로 할 수 아마 있을 거예요. 갑자기 F-16이나 F-50이, 지금 F-50은 뭐 필리핀 이런 나라도 많이 수입해 갔잖아요.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도 수입해 갔잖아요. 그들이 영감생심 6세대 전투기 한 대에 4천억짜리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4천억이면요, 여러분. 우리 대구급 호위함 한 척이 4천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세종급 구축함, 이지스 구축함, 그게 한 1조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말하는 6세대 전투기 2대 하면 우리 이지스 세종대왕급 한 척이에요. 네, 그거는 너무나 많은 거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미국 너희는 아직 정신을 덜 차렸구나, 업체가. 이게 6세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F-50 수입해 갔다. 그리고 우리 무인기도 수입해 간다. 6세대 전투기 필요 없이. 우리는 거기에 쉽게 인터그레이션 가능하게 우리는 제작을 한다. 미국은 그렇게 안 한다. 미국이 F-22를 팔았습니까? 해외에 안 팔았죠. 새로 만들어진 F-47 6세대 전투기 안 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무인기를 따로 해서 다른 나라 비행기하고 인터그레이션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줄까요? 우리 같으면 해주려고 하겠지만 미국 시스템상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가격도 엄청 비싸고. 그래서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6세대 시장을 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나라들 6세대보다 늦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보다 늦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을 썰겠다는 거예요. 저렴하고 가성비 있고 소비자의 수요에 딱 부응하는 전력 향상은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는 그런 게임을 하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로. 네. 자, 얼마 전에 보여드린 거죠. 한 기당 지금 계획대로 하더라도 4천억이 넘는다. 여기다가 뭐 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면 더 늘어날 것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미국 무기 개발하는 방식들을 봤을 때는. 네. 자, 유무인 복합 체계는 저렴하다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무인기가 6세대가 아니더라, 기존의 유인기가 6세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세대 전투기라도 유무인 복합 체계를 하게 되면은 그 영향이 엄청나게 커져. 그런 나라에는 우리는 무인기만 팔 거야. 그런데 제대로 된 6세대랑 만나면은 그 효과는 엄청나.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인기 팔아요. 우리 시스템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 KF-21은 계속 개량이 될 거예요. 완벽한 6세대 전투기가 될 겁니다. 어제도 엔진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아까 예를 든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가 또는 말레이시아가 육무인 복합체계의 파워를 확인한 후에 그들의 업그레이드를 생각할 때는 KF-21을 당연히 물망에 올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게 6세대의 진정한 의미다. 힘이 분산되는 거다. 값싼 여러 가지들이 힘없는 여러 가지들이 모여서 아주 강한 힘을 만들어내는 게 6세대 전장이고 전투기고 향후 미래 전장이 모자이크 전장이라는 의미랑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게 육무인 복합이다. 저렴해져야 된다. 기계를 쓰면서 로봇을 쓰면서 무인기를 쓰면서는 미국 너희가 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 폼 잡은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네. 미국이 수출도 안 하겠거니와 한 대 4천억이나 넘어가는 것을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예. 여기서는 미국도 뭐 200에서 250대 정도 산다라고 몇 년 전에 그래 추정이 나왔지만 그 정도도 못 산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거. 일단 보잉이 이걸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얘들이 이걸 내놓을 때 우리는 저렴이 버전으로 이와 유사한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내보낼 수 있는 KF-21 세팅을 내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6세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6세대 시장을 우리가 지배한다. 너희들은 방향을 잘못 잡았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 공군 장관이죠. 켄달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어제 뭐 드린 말씀이고, 한 기체를 선정을 한다. 24년.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됐으니까 25년 초에 고정이 된 것이 선정을 한 것이고, 보잉으로 200에서 250대 정도 보유할 예정이다. 이게 지금 F-22를 이 정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것은 수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가 오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200 곱하기 4천억을 해보세요. 계산도 안 돼요. 네. 그렇지만 과거의 패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방산업체 한계고 미국이라는 국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발상의 전환이 안 돼요. 왜? 미국의 주류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은 미국이 최초로 무인기 기술을 확보하고 독보적으로 앞서갔지만 그것이 방산 시장에 주도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는 막았다고 봅니다. 감히. 그런 간접적인 증거들도 있어요. 지금 다 따라잡혔잖아요. 왜? 무인기는 값이 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인기는 값이 싸기 때문에. 왜 비싼 유인기 계속 팔아먹을 수 있는데 왜 무인기로 왜 넘어가? 그래서 기술 축적이 안 됐고 무인기에 특화된 업체들이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회사도 사라지고 인력도 떠나고 기술이 축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6세대의 핵심인데 마징가제트 하나로 모든 적을 무찌르고 태권브이로 모든 적을 해치우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런 건 F-22 정도로 해서 끝났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F-22가 결국은 미국 공군의 주력이 되지도 못했잖아요. 지금 F-16 쓰고 있으면서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너 시장도 잃는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연구원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하자면 이야기가 그런 거거든요. 미국이 발표하자마자 며칠 만에 나와서 7분이나 8분이나 오래 이야기했어요. 극비 상황을. 이거는 뭐냐? 이 연구진들이 바깥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력이 분명히 우리 6세대 안 돼. 우리 무인기 안 돼. 미국하고 같이 가자. 이런 식의 밑밥을 뿌리고 있다. 그런 것을 포착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자, 아직 나르지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사실은 날렸어요. 옛날에 그 가오리 엑스부터에서 날린 거는 여러 번 날렸을 겁니다. 이제 시제기가 만들어졌다는 거고 기술 시범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시제기라고 보시면 돼요. 6대 정도 만들 거니까. 엔진만 국산화되면은 95% 이상이 국산화되는 거다. 자, 이것은 뭐냐? 나머지 5%는 핵심 기술이 아닌데 우리가 굳이 만들려면은 좀 골치 아픈 것들. 예,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수출하려고 할 때 제약이 될 수 없는 부분들, 그냥 사다 쓰는 게 훨씬 나은 것들,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엔진만 국산화되면이라는 조건을 붙였고,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 국산 엔진을 사용하는 걸 현재 계획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저는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2027년도에 국산 엔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27년도에는 지금 뭐가 예정돼 있느냐 하면 뒤에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유무인 복합 체계로서 처음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년은 뭘로 보내느냐 하면은 이 무인기 자체만 갖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7년은 그게 잘 되면 유인기랑 한다. 자, 1년에 한 건씩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기존 비행기에다가 간단한 키트를 이용해서 무인기랑 같이 활동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을 2027년, 향후 2년 있다가 한다. 자, 이 연구원이 지나가면서 얼핏 언급했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언급을 했다고 봅니다. 예, 많은 걸 우리한테 합법적인 범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했다.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그 내용이 뭐냐? 지금 유무인 복합 체계를 처음으로 양산 체계로서 시도하는 것은 최초다, 이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시장을 선도한다. 뒤에 분명히 그런 언급이 나오거든요. 우리 KF-21과 이제 6세대를 본격 6세대라는 말은 안 해요. 유무인 복합 체계를 하면 우리의 공군력이 아주 많이 성장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F-16, FA-50까지도 같이 쓸 수 있다. 또 무인기만으로도 쓸 수 있다. 지상 통제를 받아서.
즉 이것은 공군기가 전혀 없는 비행기의 그 나라에도 무인기만도 팔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유무인 복합 체계를 넘어서 나중에는 무인기만으로 공군이 구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시장 논리가 아니고 군사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사와 기술의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세상이 바뀐다라고 제가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많은 부분과 같습니다. 양에서 음의 세상으로 바뀌죠. 양은 뭐냐? 마징가 제트, 태권브이, F-22, F-35 중후장대형. 내 무기가 최고야. 다른 모든 데가 썰어버릴 수 있어. 대신 좀 비싸. 이런 거에서 저렴하고 각각의 역할을 부여받은 한 대로 쓰는 미미한 이런 여러 존재들이 모여서 강력한 힘을 형성한다는 거. 모자이크 전장으로 간다는 거. 그 자체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 따르라 하는 지도자 위주의 세상에서 전 국민들과 공감하면서 조율하는 지도의 형태로 바뀐다. 이것이 또한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무기체계도 그렇게 바뀌고 정치체제도 그렇게 바뀝니다. 남녀 간의 역할도 바뀝니다. 예, 변한다는 거죠. 자, 이런 극비 정보를 다 이야기를 해줬고, 우리가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한다. 즉 우리는 이런 패키지를 가진다는 거예요. 무인기만도 사가라. 네, 비행기보다 싸다. 그렇지만 당신들 유인기가 있다면 훨씬 더 능력이 배가 돼. 다양하게. 키트는 간단해. 무인기 사는 값에 플러스 알파만 하면 돼. 그러면은 전력이 신장되는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게 가격을 책정하면 돼요. 그리고 너희가 완벽한 걸 바란다면은 우리 KF-21 6세대 전용 기체로 가. 시장을 넓혀놓는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먼저, 미국보다 먼저, 유럽보다 먼저, 일본보다 먼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세계 최초란 말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먹을 거야. 하늘에 K9 자주도 되겠다는 겁니다. 예. 왜? 그게 향후 전장의 흐름이고 그게 더 전력이 강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이 생각했던 건 이거죠. 200에서 250대의 6세대 전투기와 약 1000대 기록을 보면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000대 정도의 무인기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 무인기는 6세대 전투기만 하고만 쓴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은연중에 거기에. 그래야만 cap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랑 비슷하냐면 중국이 최근에 그 딥시크라는 AI를 개발했죠. 그래가지고 사실 미국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선두주자였는데 선두주자이고 내가 독보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미국의 어떤 자본 위주의 어떤 자본이 이제 시장을 이끌어간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당연히 고가로 나오게 됩니다. 경쟁자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고가 정책을 가면서 이익을 극대화해요. 그런 게 미국 기업한테는 몸에 익어 있는 부분인데 중국이 저렴한 가격에 AI를 내놨기 때문에 그런 전략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조직이나 회사라는 게 또 자본 조달 시스템이 미국은 그런 시스템에 적용된 체질이 익숙해져 있는 거거든요. 체질이. 그러니까 크게 도전을 받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 딥시크를 6세대 시장에다 적용시킨 게 지금 이 연구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른데 이걸 더 원할 걸 세상은.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게 시장이 더 넓어져. 너희는 비행기가 자꾸 더 비싸지네. 너희들도 몇 대 못 사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200에서 250대만 만든다. 그러면은 지금 F-35나 F-22 때도 확장성 문제 때문에 수많은 문제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은 다시 집어치우고 새로운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는 판인데 그 극소수만 만든다면 또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과거의 틀에서. 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 빈틈을 우리가 비집고 들어간다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 이 연구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전략이야. 우리 전략이 훨씬 더 신뢰성 있고 현실성 있어. 우리 무인기 KF-21 성능 계량 건들지 마. 너희들. 응?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자, 이 연구자도 이야기한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엔진 개발은 끝났다고 보는데 이게 시범 사업 시제기에는 검증이 된 엔진을 쓴다 이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가끔 댓글에 예전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다룬 영상의 댓글에 이미 성공적으로 개발이 됐다 무인기용 이런 답글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출력은 10,000파운드가 넘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초음속이 가능할 것 같아요. 초음속이. F1을 켜면은. 또 이게 보면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엔진을 들여온 건데 이것도 좀 5,500에서 9,200파운드 정도의 추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보다 높은 추력을 아마 목표로 두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야지 말이 맞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 같은 경우는 추력이 이보다 훨씬 더 떨어져요. 아음속이에요. 거기도 계획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 미국이랑 우리랑 손잡고 동시에 출발하면 누가 더 빠릅니까? 우리가 더 빨라요. 우리 준비가 더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연구자가. 최초로 한다고. 시범비행. 이걸 목적으로. 미국은 여기에 힘을 모아주지 않았어요. 무인기는 돈이 안 되니까. 시장의 판도가 넘어가는 걸 막아서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가의 비행기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예전에 몇 번 보여드린 겁니다만은 아까 27년을 이야기했죠. 여기 보면은 이제 과제만 보더라도 2019년에서 25년 사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스텔스 무인기 완제 터보팬 엔진 개발이에요. 지금 무인기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그림에 보이는 거는 이제 스텔스 무인기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 저피탄 무인기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보시는 거 이 연구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피탄 무인기입니다. 저는 이 엔진이 다를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예, 같은 엔진이다. 그리고 스텔스라는 명칭이 이제 가리키듯이 저 뒤에 화염 배출구 부분이 납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더 반사파가 최소화될 수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고 소재도 그런 소재를 썼을 거예요. 자, 향후 이런 기술은 KF-21의 차세대 엔진으로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성능 개량할 때 저피탐에도 활용될 겁니다. 이때 이미 추력이 5,500에서 8,000파운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500에서 8,000이면은 이게 좀 전에 우크라이나 엔진보다 좀 낮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거의 확신하건대로 10,000파운드 넘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에서 이 스텔스 무인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현장에서 관계자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초음속 된다고. 예. 자, 그러면은 기본 출력이 10,000파운드면은 거기서 애프터 버너를 하게 되면은 한 15,000파운드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되면은 FA50 엔진이랑 큰 차이가 없고 또 그건 F404 엔진이고 404 엔진을 개량한 게 414 엔진이에요. 그 외형의 크기가 똑같아요. 즉 우리가 KF-21용 엔진을 개발한다 하면은 엔진 베이에 엔진이 들어가는 그 공간의 크기가 FA50도 같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같은 엔진을 개선된 엔진을 썼기 때문에 크게 같아요. FA50 엔진도 그걸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펜이 그런 식으로 대체가 된 거거든요. 404로 시작했다가 414로 바꿨거든요. 비행기가 업그레이드 된단 말이에요. 출력이 올라가서. 자, 그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엔진 코어 하나 개발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고 저는 봐요. 출력을 크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출력은 조금 조정하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10,000파운드 이상으로 좀 나온 것으로 봐진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가격적인 문제도 고려가 될 거예요. 무인기 엔진을 뭐 그렇게 값비싸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은 값싼 게 매력이니까 소모품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연구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엔진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준비는 됐다고 봅니다. 지금 한창 개발 중인데 27년에 장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자, 이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죠. 순서상으로는 기존 항공기에서 통제해서 시범하는 게 기존에 있는 전투기 제가 이제 짤막 잘라서 붙여서 좀 말의 전달이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기존에 있는 전투기 F-16이라든지 FA-50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F-21, KF-21로 간다. 자, 이것이 좀 전에 아까 앞서 쭉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이 생각하는 6세대 유무인 복합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무기라는 겁니다.
귀족의 무기가 아니고 백성의 무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가르쳐 주는 것은 기존의 4세대나 4.5세대더라도 무인기로 하고 협업이 하는 게 쉽게 가능한 그런 기술적 기반이 형성이 돼 있다. 그게 태블릿 컴퓨터 하나만 딱 올려놓으면 인테그레이션 문제 없이 딱 된다. 왜? 많은 경우는 무인기에 AI로 인공지능으로 많은 것이 돌아가게 될 것이거든요. 향후는. 즉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웅의 복합체계가 아니더라도 무인기만으로도 작전을 할 수가 있다. 무인기만으로도. 향후는 그게 훨씬 더 커지겠죠. 무인기만으로 공군이 구성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런 시장을 확 펼쳤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6세대 유무인 복합에 대해서는 유무인 복합이라는 자체가, 유무인 복합이라는 자체가 엄청나게 큰 어드밴티지를 주는 부분이다. 6세대 전투기의 완성도 하고는 별개로, 예,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왜 시장을 안 건드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향후 방산시장 이야기도 이 사람이 합니다. 공군력의 큰 향상 그리고 세계 시장에 대한 도전류의 말씀을 했어요. 분명히 드러났어. 우리는 이 방식이다. 이게 되는데 왜 이걸 망치려고 해? 이렇게 분명히 뒤에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KF-21이라고 통합을 하려면 21S도 무인기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성능 개량이 돼야 되는데, 자, FA-50에도 쉽게 장착이 되고 그 기능을 부여할 수 있고 F-16에도 부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는 저는 어려운 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봅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여기서 말하는 KF-21의 성능 개량은 그런 무인기를 컨트롤하는 그런 개량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소프트웨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보다는 제대로 된 6세대 전투기로서의 개량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단계적일 것입니다. 어제 엔진 말씀드렸죠. 자, F414 엔진의 개량 엔진이 먼저 나올 것이고, 기존에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스텔스 소재나 스텔스 도료가 확실하게 적용될 거예요. 기존에 이제 완전히 5세대로 바꾸는 거죠. 5세대로. 그리고 내부 무장창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고, 그거는 또 무기들이 올라와야 되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그래서 단계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 엔진까지 업그레이드 되면서 완벽하게 6세대로 간다. 우리는 이 한 기체로 다 해결한다. 거기서 오는 가격 어드밴티지가 훨씬 크다. 우리가 보건대는 KF-21의 형상 정도로도 6세대를 충분히 소화하고 남는다. 이런 판단을 우리는 강력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KF-21의 경우에도 그런 성능 개량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엄격하게 말하면 자기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함부로 말을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일 수 있어요. 자기는 무인기 지금 전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가 어떤 도전을 받고 있다. 예, 말도 안 되는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느낌을 풍긴다고 봅니다, 저는. 자, 예전에 이게 이제 유무인 복합체계 관련해서 세미나에서 나온 자료예요. 이게 몇 년 된 자료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한항공에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여기 볼까요? 무인기라고 되어 있죠. 저피탄 무인 편대기 시범 개발 사업 진행 중이에요, 현재. 맞죠? 예. 그래서 이번에 금방 날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이제 주제인 그 비행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체계 개발은 뭐 한 2025, 26, 27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부 무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요거를 몇 년에 하면서 30년대 초반에 가면은 저피탄 무인 편대기가 양산이 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럼 저때 KF-21의 5세대형하고도 조인이 되고, 근데 아까 이제 연구자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FA-50하고 KF-16에 먼저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저대로 되면 30대 초반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밑에 보면은 유인기는 KF-21 체계 개발이 끝났고 현재는 KF-21의 양산 중이죠. 그 다음 한 30년부터는 KF-21 성능 개량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밑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죠. 5세대라고. 카이에서 하는 거라고. 지금 이 자료는 이제 대한항공에서 만든 겁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대 초반 정도 되면 우리는 6세대를 구현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FA-50,
그리고 F-16, KF-16, 그리고 시장에 바로 도전한다 하죠. 그런 비행기를 가진 국가들한테 6세대 없어도 돼. 이걸로 팔아, 이거하고 유무인 복합하면 돼. 훨씬 나아져. 그리고 동시에 KF-21도 5세대형이 완성된다. 그리고 그때 무장이 다 준비되어 있다. 본격적으로 내부 무장창을 쓴다. 여기에는 엔진도 포함되어 있다. 예, 어제 말씀드린 복합 엔진, 터보젯과 램젯을 앞뒤로 배치한 거, 그 연구 기간이 32년까지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미국과 유럽의 6세대들이 얼추 보고 있는 35년 정도 완성한다, 대비한다. 그것보다 좀 길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는 그냥 맞춘다. 우리 준비가 제일 탄탄하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는 내용 말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다. 예. 여기 보면은 KF-21도 처음에 양산될 때까지는 4.5세대죠. 체계 개발. 그리고 양산하고 있고 30년부터는 성능 개량이다. 여기는 5세대다. 여기는 엔진도 업그레이드된 엔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엔진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무인기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약 10,000파운드가 넘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그 엔진 자체가, 코어 자체가 그냥 KF-21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엔진, KF-21용 신형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F414 엔진의 개량형을 개발한 것 동시에 기존의 램젯 엔진과 붙인 엔진도 개발하는 셈이에요. 압축해서 개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도 누구가 여러 군데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 보잉하고, 죄송합니다, 대한항공하고 카이가 서로 이빨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다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예. 근데 이것을 털려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털려는 친구들이, 지난번에 기동 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연구자가 이런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자, 여기 보면은 같은 이제 슬라이드 같은 내용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은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시험 개발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가오리식으로 생긴 거예요. 전익기예요. 수직과 꼬리 날개가 없는 거. 요 무인기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는 스텔스라는 이름을 계속 달고 있어요. 저피탐이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이건 스텔스예요. 그리고 이것도 30년대 초반부터 양산이에요. 근데 이건 좀 더 비밀스럽게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6세대를 수직 미익이 없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지 않고 KF-21을 그냥 계속 밀어붙인다 라고 예전에부터 결정했던 이유가 여기 나타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게 엄청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보여요.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저피탐 항공기가 편대기로 스텔스 무인기랑 작동을 해요. 자, 우리가 스텔스성이 진짜 기념한 부분에 있어서는 6세대의 유인기를 안 쓰고 우리는 스텔스기를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상당히 놀라운 뭐라고 할까 도전이거든요. 또는 놀라운 어떤 진전이다. 왜냐하면은 무인기가 다른 무인기하고 이제는 MUMT가 아니죠. 유무인 복합이 아니고 무인기끼리 서로 역할이 다른 무인기끼리 복합 작전을 수행하는 컨셉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KF-21이 6세대형 기체로까지 개량이 된다고 했을 때 그건 당연히 팔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는 아마 우리도 팔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 비밀 작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무인기들이 붙으면 그 역량이 훨씬 강화된다. 몰래 슬쩍 혼자 들어가 나왔다 하는 게 아니다. 자, 이것은 유무인 복합 체계의 이게 유무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에 대해서 가지는 우리의 개발진들의 확신이라는 수준이 엄청나다. 이것은 엄청나게 다른 공군 전장을 만든다. 하늘의 전장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감히 하는 겁니다. 이들이. FA-50에다가 KF-16에다가 무인기만 붙여줘도 완전히 다른 비행기 된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것도 시간이 멀지 않아요. 같은 시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의 공개를 안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무인기를 개발했을 때 이게 먼저 시작이 됐던 거예요. 저 형상은 초기에는 미국 CIA에서 첩보기용으로 나왔던 수준이에요. 거의 이제 일반화됐거든요. 저게 우리가 생산하는 스텔스기, 죄송합니다. 그 공군기 중에서는 스텔스성이 가장 뛰어날 것이라고 보여요.
자, 정 스텔스성이 그 정도 필요한 부분은 저걸 쓴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6세대형으로 개량된 수직 미익이 있는 KF21로 해도 충분하다. 유무인 복합체계를 잘 구현하면, 그리고 전자전기를 잘 활용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해서 엄청난 확신을 갖고 있고 준비가 많이 돼 있다. 자, 이것이 2031년, 32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세대 시장을 우리가 먹는다. 미국, 유럽, 일본, 너희가 지금 바라보는 세상은 잘못됐어. 그냥 과거의 방식으로 6세대라는 딱지만 붙이면서 그냥 더 비싼 비행기 팔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핵심은 무인기예요. 유인기 이야기를 먼저 하지 말고 미국 너희도 무인기 이야기를 먼저 했었어야 되지 않니, 트럼프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6세대의 힘은 거기서 무인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다가 자꾸 유인기의 부분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무인기만으로도 하는 거 아니냐. 무인기끼리 역할을 나눠서 그들이 합동작전을 펼친다. 우리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양산, 이 오른쪽에 보여준 그림 이거잖아요. 이게 무섭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무서운 겁니까? 미국 너희의 방향은 100% 잘못됐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을게, 6세대 시장은.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다룬 바가 있죠. 복합 엔진, 이것은 이 방향을 분명히 간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KF-21이 6세대의 본격적인 비행기로서 자리 잡을 때 이 엔진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이거는 다른 상용 엔진으로도 어떤 확대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개발한다고 보거든요, 이걸. 자, 그리고 아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제가 과거에 다룬 이겁니다. 국방론평 396편. 우리는 차세대 기동 헬기는 동축 반전을 선택했어요. 근데 미국은 동축 반전을 선정하지 않고 틸트로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 저는 그게 약간 업체 간의 나눠 먹기식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틸트로터 비쌉니다. 우리도 그 기술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소형 무인기에 쓰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것 또한 속도가 빨라지고 순항거리가 길어져요. 향후 전체 헬리콥터가 바뀔 수가 있어요. 헬리콥터 자체가. 그 시장까지 노리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를 위한 엔진 개발도 이미 들어갔단 말이에요. 동축 반전에 대한 연구도 되고 있는 게 관찰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30년 정도까지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그 엔진 2000마력짜리 최소 2000마력짜리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터보 샤프트로. 왜? 이미 코어는 개발했으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벌써 물타기를 하고 나오죠. 미국의 벨로 개발하는데 뭐죠? 틸트로트 개발하는데 우리가 지분 투자해서 같이 개발하자. 결국 사오자는 이야기예요. 저 그거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소한 연기될 거라고 봐요. 많은 부분. 그리고 기체가 상당히 고가가 될 거예요. 지금 미국 6세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만큼은 당연히 고가가 아니겠지만 그게 미국 사람들 익숙한 방식이에요. 우리의 방향과 우리 연구진의 방향과는 전혀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몇 년 전에 ADD 국방과학연구소 50주년 기념인가? 거기서 이렇게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호가 뭐였습니까? 예전에는 추격이었어요. 기술적으로 선진국의 무기 선진국의 추격에서 이제는 뭐냐 방향이 바뀐다. 선도로 선도. 그게 벌써 몇 년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는 게 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다 선도예요.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해야 돼요. 유무인 복합 최초. 특히 4세대, 4.5세대 전투기하고 융합시키는 거 대박 최초. 무인기와 무인기 사이의 협업 배치하는 거 30대 초 최초. 위에 보시는 복합 엔진 터보제트와 램제트에서 양산한다 최초. 차세대 기동헬기 동축 반전에 시속 500km 이상으로 나른다. 항속거리 훨씬 길어진다. 이것도 최초. 이제 선도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수소 연료전지 K3 전차 2030년에 배치한다. 이것도 선도입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K2 전차 기술 이전하고 파는 겁니다. 네. 이것도 수소 연료전지다. 이거 의미가 크다는 말씀 그때 많이 드렸습니다.
이것은 군에서의 보급 체계에 수소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기술적 연결고리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수소는 위험해. 수소는 너무 뭐 가스로 갖고 다니면 너무나 커. 수송 체계를 큰 변화를 시킨다. 보급 체계에 큰 변화를 줘야 된다. 이거는 힘들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군용 차량들은 수소 연료 전지가 아닌데 얘만 수소 연료 전지다? 그럼 보급에 진짜 문제 생기죠.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윤석열이 정부 정지된 상태에서 바로 발표 때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시 디젤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걸 추종하는 세력들은.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자,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있고 이것도 역시나 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국계 최고니까 거기서 무기를 사와야 된다. 최소한 공동개발이라고 그래서 발을 담궈서 해야 된다. 거기는 다 떨어지는 그간료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꽃감 빼먹듯이 해오던 그들이 똑같이 시도하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정권 아래서. 그 기회가 부여받았으니까 그들도 지금 많이 위축되고 있어요. 왜? 5년간은 해먹을 줄 알았는데 지금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직무정지가 됐으니까. 그러자 우리 원래 길을 가던 연구자들이 강하게 반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무정지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때리잖아요. 오늘 것 포함해서 K3 전차 포함해서 다른 부분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